17번 보면 그 17번을 좀 보셔야 돼요. 설명을 했어요. 그 뭡니까? 그 자석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높이 이제 H만큼 자석이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석이 H만큼 있었어요. 이렇게 N도에 쓰는 N도에 쓰는 그러면 여기 이제 경사면과의 마찰력이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 뭐가 없애야 될까? 공기 저항이 또 없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P점인가요? 그죠? 네. 자석이 요만큼 내려왔습니다. N그레스. 예? 그 다음에 코일이 있습니다. 이런 원통형 코일을 뭐라고 그러지? 얘들아? 이런 원통형 코일을 무슨 코일이라고 그래? 아, 잘했어요. 솔레노이드 코일. A점, 그 다음에 여기 저항, 여기 P 이렇게 나와있죠? 잘해? 네. 잘 그려줄게요. 원통형 코일. 솔레노이드는 뭔 뜻이지? 솔레노이드가 뭔 뜻이냐? 솔레노이드. 우리 그리스 용어인데 솔렌이라는 뜻이 있어요. SOL ONG 그다음에 OI 이거는 이제 관이라는 뜻이야. 관. 그다음에 파이프.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원모 모양의 이런 뜻이야. 네. 관 모양의 이제 긴 원통형 그런 코일을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해. 감겨져 있어 이렇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이 점이 Q점이고요. Q점을 통과해서 자세 여기까지 왔습니다. 앵글이었습니다. 그림 잘 그려졌나 모르겠어요. 잘 그려졌나요? 네. 잘 그려졌는데 자 우리가 지금 자석이 H만큼 높이 있을 때 1번 이렇게 나눠야 돼요. 세 단계로 나눠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자석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있습니다. 자석이 갖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일까요? 자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을까? 자석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자석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니셜로 표시할까? 이 세 단계로 나눠야 되는데 자석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자석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그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EP라고 합니다. EP. 이거는 식이 하나 있어요. 식을 좀 외우셔야 돼요. 중학교 때도 외웠을 텐데. 요거는 자석이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식이 어떻게 되죠? MGH. 질량, 자석의 질량. 자석의 질량은 우리가 이니셜로 M이야. M.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중력과 속도. 중력과 속도의 이니셜이 뭘까요? G. H입니다. 그 다음에 H. 외우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거 단위 한번 볼게요. 단위. M의 단위는 뭘까요? 자석의 질량이니까. M의 단위. 오, 잘했어요. 요 G의 단위는 중력 가속도거든. 가속도의 단위는 뭘까요?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잘했어. 이 높이 지면으로부터 H만큼, 여기 지면이 납시다. 지면으로부터 H만큼 높이에 있을 때, 이거 수직 높이예요. 수평 높이가 아니라 수직 높이요. 이 높이 H의 단위는 뭘까요? 응? 미터.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계산해보자. 킬로그램 곱하기 분모는 그냥 세크 제곱이죠? 자, 세크 제곱이고 분자는 뭘까요? 미터 제 미터의 제곱. 자, 요거 아까 뭐였지? 7. 줄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줄. 줄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자석이 그러니까 그 전자기 유도와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자기 유도와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숫자 한번 집어넣을게요. if야 if. 자, 자석의 질량이 만약에 10kg. 10kg. 그 다음에 중력가 속도는 일반적으로 얼마로 주어지죠? 9.8. 9.8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 리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합시다. 계산. 자, 그 다음에 H형 높이 이거를 그냥 편의상 5m로 할게요. 5m. 굉장히 높은 데 있네. 5m. 그럼 5m 위에 놓여 있는 자석이 갖는 위치 에너지. 자, 계산해 볼게요. 5m. 그러면 곱하면 얼마죠? 500이죠. 500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결국은 몇 줄이죠? 그렇습니다. 500줄이 나옵니다. 자석이 가지고 있는 자석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500줄.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자, 두 번째 이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코일을 통과하기 전. 코일을 통과하기 전. 자석이 갖는 에너지. 자석의 에너지 값이라고. 코일을 통과하기 전이니까 저항도 없고 마찰도 없고 또 전자기유도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P점 근처에 왔을 때죠. P점 근처에 왔을 때. P점 근처에 왔을 때 자석의 에너지는 이제 전부 뭘로 바뀌냐면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자석이 갖는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EP라고 하는데 이 EP가 뭘로 바뀐다고 모두 다른 뭐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 하에서 이 위치 에너지는 이제 지면에 도달했으니까, 그죠? 그만큼. 그 지면에 도달했으니까 H는 제로잖아요. H는 제로니까 모두 운동 에너지로 변해요. 코일을 통과
전이야. 운동 에너지거든. 운동 에너지 이니셜은 뭘까요? 혹시? 운동 에너지 이니셜이 뭘까? 아, 이 카이네틱 에너지 EK로 변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요거 10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 중학교 때도 좀 아마 외웠을 건데. 운동 에너지의 식이 혹시 들어봤나요? 오, 그래. 2분의 1에 곱하기 M 곱하기 뭐? V 제곱. 그렇지. 이제 코일을 통과하기 전에 어떤 속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V1이라 합니다. 코일을 통과하기 전의 속도 V1의 저거. 요 식을 외우셔야 돼요.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식을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M은 자석의 질량. 자석의 질량. V1이 뭘까요? 이거는 코일을 통과하기 전에 자석의 속도입니다. 통과 전 자석의 속도. 자, 그러면 통과하기 전 자석의 속도도 구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석의 질량을 몇 킬로그램이라고 가정했어요? 10kg. 10kg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했고요. 높이는 5m라고 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는 얼마라고 가정을 했지? 10m. 네, 10m/s 제곱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과하기 전에 자석의 속도 V1을 구해낼 수 있다. 자, 통과하기 전에는 요거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 요거 중력에 의한 이체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변하기 때문에 통과하기 전에는 요 식이 성립하죠. 중력에 의한 이체 에너지가 모두 무슨 에너지로 변한다고?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면 돼요. 통과하기 전이죠. 자, 그러면 아까 요 계산한 게 몇 줄이었죠? 500줄? 네, 500줄이었습니다. 500줄. 그죠? 500줄. 숫자 할게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내비 자석의 질량 얼마였지? 10. 10으로 계산했습니다. 네. V1에 뭐? 이렇게 하면 5죠. 5고요. V1의 제곱 5로 나누면 V1의 제곱은 얼마일까? 100. 100이네요. V1의 제곱은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통과하기 전 자석의 속도는 얼마지?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은 단위가 뭘까요? 10은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단위도 저거 10을 대입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두 번째 단계야. 코일을 통과하기 전 자석에 갖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지면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이가 없어요. 높이가 없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인데. 세 번째는 이제 코일을 일단 해볼게요. 코일을 통과한 후 자석의 에너지. 코일을 통과한 후 자석의 에너지. 이거 한번 볼게요. 통과를 만약에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이 자석이 이제 코일 근처로 가까이 와요. 그렇게 되면 전자기도 현상에 의해서 이 코일 쪽에
코일 왼쪽에 N극이 형성이 되고 코일 반대편에 S극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코일의 왼쪽이 N극이고 코일의 오른쪽이 S극이면 코일에 흐르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나 유도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이제 오른손을 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코일의 N극 쪽으로 엄지 손가락을 향하게 하고 이 네 개의 손가락이 감아도는 방향입니다. 감아도는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에서 저항을 거쳐서 B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에너지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코일을 통과하기 전에는 코일이 갖는 에너지는 2분의 1의 mv1 제곱이었는데 코일을 통과하게 되면 패러데이 렌츠 법칙에 의해서 코일 내부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 2분의 mv1의 제곱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코일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남은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게 돼요. 남은 운동 에너지. 뭐 이제 코일 통과하기 직전의 운동 에너지잖아요. 요거의 일부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요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남은 운동 에너지로 남게 돼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 처음에 2분의 mv1 제곱이었는데 요거의 일부가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 그리고 남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에너지가 전환되기 전, 전환 전 총 에너지하고 전환 후 총 에너지는 일정하다. 항상 일정.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거를 에너지 보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석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남은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식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코일이 자석이 코일 쪽으로 가까이 오면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석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 느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느려진 상태의 속도를 V2라고 하자. V2라고 한다면 이 남은 운동 에너지의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속도가 느려진 전자기 유도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처음보다는 자석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 그 느려지는 속도를 우리가 V2라고 해요. 그러면 남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2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V2를 계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 처음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우리가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간 전기 에너지를 이거를 375줄이라고 합니다. 375줄. 임의대로 정한 거야. 375줄이라고 한다면 코일을 통과한 후에 자석의 속도 V2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것이냐. 자, 그러면 계산하면 돼요. 아까 처음에 자석이 갖는 그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지? 500. 네, 500줄이었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500줄입니다. 500줄인데 줄은 생략할게요. 500줄이고. 자, 요 값은 A 일부가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빠져나갔고 그리고 남은 운동 에너지의 합이기 때문에 375 되고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아까 자석의 질량이 얼마였지? 10. 10 곱하기 코일을 빠져나온 후에 자석의 속도 V2의 제곱. 이거 넘겨봅시다. 이거 넘기면 얼마입니까? 125. 125네요. 125는 2분의 1에다가 10. 아, 이거 5지, 5. 2분의 1 곱하기 10은 5. 5 곱하기 V2의 제곱. 양변을 5로 나누면 V2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25. 25인가요? 25. 25는 5의 얼마? 제곱. 제곱. 따라서 코일을 통과한 후에 자석의 속도 V2는 얼마다고? 왜? 5지. 단위는 뭘까요? 미터 퍼 세컨드. 세컨드가 돼요. 처음에는 자석의 속도가 얼마였어요? 우리가 코일을 통과하기 직전에 자석의 속도는 얼마였어요? 10m. 10이었는데 만약에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빠져나간 양이 375J란다면 나중에 속도, 자석의 속도는 5m/s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전자기 유도와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자석의 나중 속도도 구해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너희들이 그 외워야 할 식이 있다고. 그 식이 뭐냐면 두 개를 외워야 돼. 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식, 요 MGH 요 식하고 요 식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요 식,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17번은 이제 아까 이 전류의 방향은 A에서 이렇게 흔들어 했죠. 오른손을 엄지를 N극 코일 N극 쪽으로 갖다 대고 4개의 손가락을 감아두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A, R, B 형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석의 속도는 아까 P에서는 얼마였어요? 숫자를 직접 대보니 또 우리가 대입해서 해보니까 10m/s였고, 숫자를 직접 대입해서 보면 Q점에서의 자석의 속도는 얼마였어요? 5m/s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석의 속도는 어디가 빠르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P에서가 빨라? Q에서가 빨라? P. P에서가 빠르지. 어디가 빠르냐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두 문제. 됐어요? 어쨌든 이제 그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니셜이 뭐냐면 MECH야. 이게 메카니컬 에너지에서 역학적 에너지고,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합하고 요 EP라고 그래. 포텐셜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합을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항상 어쨌다고? 일정하다.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메카니컬 에너지, 포텐셜. 됐나요? 네. 됐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23번 수소, 산소, 연료 전지 하나만.
자, 우리가 이제 그 23분 관련된데, 자, 이거요. 수소하고 H2 가스하고 O2 가스가 있어요. 이거 내우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더 산화가 더 잘 된다고 그랬지? 네, 수소가 더 산화가 잘 돼요. 네, 이거 내우셔야 됩니다. 그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표준 산화 전극 전위 값이 수소가 좀 더 커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잖아요. 얘하고 얘를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전지가 연료 전지거든요. 주 재료가 수소하고 산소야. 물론 가운데 전해질 용액이 있어요. 물을 포함한 전해질 용액이 있는데 그것은 얘네들의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전해질 용액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거 반응식 관계를 봐야 돼요. 2H2 가스가 전자를 내놔요. 이렇게 전자를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4H 양이온되면서 아쿠어스가 됩니다. 용액이. 왜냐하면 수소가 전자를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 자, 이걸 전자를 내놓은 걸 뭐라고 하죠? 산화라고 그래요. 산화라고. 전자를 내놓는 전극을 우리가 무슨 전극이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극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자를 내놓는 극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정의했어요. 전자를. 그리고 이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여기 전자 이동 방향입니다. 전자 이동 방향. 그래서 4개의 전자가 거기 보면 또 4배H 양이온이 들어있어요. 아쿠어스라 그래. 용액 안에. 그러니까 O2 가스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2배 H2O 리퀴드라고 합니다. 그럼 물이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자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죠? 환원 반응이라고 그러고, 이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 보면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정하다 보니까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방향과 반대로 정의하자.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 플러스 극이 돼야 되지.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그 기존의 어떤 과학자들의 이론이 딱 들어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료전지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 두 식을 변변 더하면 저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 있는 식을 변변 더하면 4개의 일렉트론 없어지면서 또 수소 양이온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게 자변에 남는 것은 2배 H2 가스, O2 가스가 남고요. 그 다음에 2배 H2O 리퀴드가 남아요. 요게 수소 연료 전지에서의 일어난 전체 반응식. 일종의 수소의 연소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대부분 산소가 들어있잖아. 발열 반응이라고 보시고 문제 풀으셔야 돼요. 대부분. 발열 반응이 산소가 있는데 발열 반응이 아닌 게 딱 하나 있어. 너희들 모의고사에 나왔던 질소와 N2와 O2의 반응. 이거는 흡열 반응. 그래서 뭐 철의 산화 반응이든 수소의 연소 반응이든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든 전부 산소가 관여된 반응이거든. 얘네들은 전부 발열 반응. 그래서 O2가 들어있다. 그럼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되죠? 여기까지.